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과학기술 7, 8 하도록 할게요. 재현아 혹시 뭐 시야 가리거나 하니? 아니요, 몸으로 가르치는 거 말고 딱.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7, 8 하도록 할게요. 역시 과학기술 지문. 둘 다 일단 기술 지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 7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술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 기술에 사용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일단 필요할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고 중심 소재를 잡아보자면 일단 1번 문제를 통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원핫 인코딩을 잡아보긴 했어요. 1, 3번에 공통적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전형적인 기억, 니은 각각에 대한 이해 그죠? 그리고 그 기억, 니은을 비교 대조하는 그러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였고 3번 문제는 가의 목적, 가라고 하는 원기호에 대해서는 목적을 맥락상 잡아봐야겠다. 4번 문제는 보기 박스 적용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뭐 일단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표에 나오기는 하고 5번 문제는 문맥상 소문자 A의 의미,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낯선 어떤 그런 소재, 분야의 글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뭔가를 더 잡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단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이 설명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1문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뭔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1문단이 어떤 지문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서 뭔가가 잘 안 잡힐 때 1문단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는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개념 정의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분야의 글 사람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 없다 뭐 나온 거예요. 문제 상황 문제 제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한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럼으로 나왔어. 그럼 뭐 나오겠어? 해결 방안 나올 거야.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간접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따라서 그러므로 앞 문장에 대한 결과니까? 맞습니까? 유진 너 왜 멍 때려 처음부터? 오케이.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야 한다. 자, 일단 앞에서 직접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고 논지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잡아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럼 그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넓은 범위의 표현이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그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까?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시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야. 표현하는 방법, 표현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방법 중 어떤 방법?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 중 원핫 인코딩. 뭐 나왔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잡았던 거. 첫 번째 문제에서 잡았던 키워드가 지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그렇게 소개됐던 그 개념이 해당 지문에서 어떻게 무엇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지 소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 소재는 무엇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소개되었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나왔어요. 얘에 대한 상술 나오겠죠. 얘에 대한 설명 나오겠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범주 내에서 그 다양한 문장들, 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 나간다.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양한 문장들, 그 다양한 설명들,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 내가 누차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너희 생각하면서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색인값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에는 0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약간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색인값에 1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나머지에는 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써 뭘 한다? 아니 그거는 이해에 대한 정의고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한다. 맞아요? 색인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에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색인값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0을 부여하는 이 방식은 이런 과정은 뭘 하기 위한 거?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구체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없거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저 내용 자체가 뭐라는 건 알아. 해당 글을 읽고 이거라는 건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했잖아 지금. 그것으로서 설명했잖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일단 기억이라고 하는 기호는 니은과 비교 대조하거나 각각에 대한 이해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일단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 단계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설명해 줄 것 같아.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단어 집합을 만든다. 자, 단어 집합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 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단어 집합을 만드는 것.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단어 집합을 만드는 것.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라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다음 문장에서 앞 문장에 쓰인 그 키워드가 용어와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다면 반드시 연결지어서 이해해봐야 돼.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이 된다. 대상으로 한다. 동일하죠? 가정하면 이 텍스트의 단어 집합을 만드는 예시를 우리는 읽고 있어요. 그럼 뭐 나오겠어? 이 텍스트가 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대상이라면 뭘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내야 돼? 단어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 집합 만드는 거 나오죠? 오늘 날씨 정말 좋다가 뭐다? 단어 집합이다. 무엇의 단어 집합? 대상이 되는 텍스트. 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단어 집합은 뭐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맞아. 가 되고 집합의 원소가 되는 단어의 개수가 4개이므로 이 집합의 원소 4개이므로 단어 집합의 크기는 4가 된다. 자, 지금 여기서 단어 집합, 결국 단어 집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그죠? 그리고 그 단어 집합과 관련된 단어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뭘 얘기하고 있어? 크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근데 단어 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건 그 숫자, 4라고 하는 숫자는 뭐랑 동일해? 집합의 원소가 되는 단어의 개수와 동일해. 단어 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단어 집합에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 그걸 크기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구체적인 예시 나온다면 구체적인 정보로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거잖아. 그 예시에서 앞 문장에서 앞 원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반드시 이 예시에서 이해가 되어야 해요. 오케이? 자, 단어 집합의 크기. 결국 단어 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그 개념을 뭐랑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 단어 집합에 단어가 단어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몇 개냐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각각의 단어에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과 같이 4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원핫 인코딩이다. 결국 이 지금 단어 집합의 크기 4라고 했어요. 그쵸?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단어, 저 단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단어에 이런 식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그것이 바로 원핫 인코딩이며, 그렇게 안 나왔어? 근데 내가 그렇게 읽을 거야. 원핫 인코딩이 뭐예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뭐 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단어들을 표현함으로써 1000, 0100, 0010, 0001로 표현함으로써 누가? 컴퓨터가 무엇을? 인간의 언어를 뭐 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맞아. 원한 인코딩은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성 중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이야? 부정적인 특성이야? 긍정적인 특성, 그리고 장점이지만 단어들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돼요? 어떻게 표현돼? 어떻게 표현돼? 원핫 인코딩에 따라서는 어떻게 표현돼? 1000으로 표현되죠. 그쵸? 단어마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표현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 원핫 인코딩의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어들 간의 유사성, 관계성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방식의 뭐 제시되고 있어? 단점, 한계 제시되고 있지. 어떠한 특정 방식의 장점,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다 소개됐어요. 뭐 나올까? 다음에 어떤 내용이 주로 전개가 될까? 그 한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그 앞에서 소개됐던 첫 번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동이 되거나 작용을 해야 그 한계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음 내용은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두 번째 방식이 제시가 된다면 어떻게 읽는 것이 바람직한 독해 방식이다, 독해 방법이다. 첫 번째 방식과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즉 비교, 대조해가면서 읽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성된 비문학 지문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을 우리는 살펴본 것이고 그 첫 번째 방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지? 자,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바로 니은, 임베딩.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기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야 하는,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걸로 구조가 짜 있으니까 그 글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기억 니은에 대해서 뭐 하는 문제가 나와야 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가볼게. 자, 임베딩. 근데 기본적으로 비교 대조라고 하는 걸 하려면 같은 차원 또는 같은 등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대상 간의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베딩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돼? 원핫 이코딩과 마찬가지의 카테고리에 있는 걸로 바라봐야 된다고. 원핫 이코딩의 카테고리가 뭐였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표현 방식이었어. 얘도 뭐라는 거야?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야. 얘에 대한 상술이 나와, 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기본적으로는 뭐다? 원핫 인코딩과 마찬가지로 공통점 뭐 하는 방식?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니은에 대해서. 근데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방식과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를까?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대조하면서 읽는 거죠. 자, 임베딩은 그럼 일단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뭐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방식, 니은,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은 뭐 할 수 있게 되겠어? 유사성, 단어들 간의 유사성, 관계성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과 날씨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간의 유사성, 뭐 관계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두 번째 니은이라고 하는 임베딩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소개된 거야? 첫 번째 이 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했어? 이 단점을 왜 가지고 있어? 모든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장점과 단점, A라는 대상의 장점과 단점 소개를 해. 그 장점과 그 단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A라고 하는 애의 특성에 기반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해줬었던 거야 같아. 그 약간 어떤 친숙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키가 2m 50이에요. 어떠한 장점이 있어? 덩크슛을 그냥 서서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장점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거야? 키가 크다라고 하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거잖아. 대신 단점 뭐야? 어디 들어갈 때 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불편하다. 이거 어떤 특성에 기반한 거야? 키가 크다라고 하는 특성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특성에, 그 대상의 특성에 기반한 거라고. 그럼 여기서 유사성이나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야? 요소가 뭐야? 그 이유가 뭐야?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는 거라고. 맞아?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개선을 했다면 임베딩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점을 개선을 한 거라면 이러한 단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니은이 첫 번째 방식과는 특성 자체가 다르겠죠.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표현되지 않겠지 니은은. 맞아요? 그렇게 읽어보자. 맞는지 모르겠어. 자, 임베딩은 단어를 XY의 2차원 좌표와 같이 원핫 인코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한대. 2차원 좌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이래. 그러면 인코딩, 원한 인코딩이 몇 차원이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몇 차원이었어? 4차원이었지. 근데 그 4차원이라고 하는 건 집합의 크기가 4였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단어 집합의 크기는 몇이 돼? 5가 되고. 그럼 얘는 1, 0, 0, 0, 1, 0, 0, 0, 0이 되겠지. 맞아? 얘는 뭐가 되겠어? 0, 1, 0, 0, 0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0, 0, 1, 0, 0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0, 0, 0, 1, 0이 되겠지. 마지막 단어는 뭐가 되겠어? 0, 0, 0, 0, 1이 되겠지. 몇 차원이야? 5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자리니까 4차원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인베딩이라고 하는 건 2차원 좌표와 같이 2차원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1과 0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이점 계속 확인해 봐야 돼. 낮은 차원, 모든 실수 사용 가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두 번째 방식인 인베딩의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방식의 그러한 단점과 같은 단점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되겠죠. 특성이 되겠지. 특징이 되겠지. 실제 인베딩은 수십, 수백 차원을 사용한다. 인베딩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워드 투 백이다라고 해서 이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것 인베딩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얘 어차피 뭐야? 인베딩이라는 거예요. 자, 워드 투 백은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 방식은 원핫 인코딩 이것으로부터 부여받은 숫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게 뭘까? 예를 들어 1000 0100과 같이 원한 인코딩으로 고유한 숫자들이 부여된 단어 집합이 있다면 자 일단 그러면 이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한 인코딩으로 그 단어들을 단어 집합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전환한 거, 변환한 거 일단 그걸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지금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방식은 원한 인코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 그렇죠? 이들을 적절히 계산하여 0.1, 0.2, 0.1, 0.2, 5,2와 같은 2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적절히 계산해서 뭘로 변환한다? 이러한 2차원 숫자들로 변환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자, 어떠한 과정? 원핫 인코딩으로 고유한 숫자들이 부여된 단어 집합을 계산하여 2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 그것을 학습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단어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해당 글에선 그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 이걸로 정의해야 돼요. 맞아요? 그 분야에서 또는 그 분야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지금 해당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인베딩의 방법 중 구체적인 방법, 대표적인 그 방법 어떻게 일단 그 숫자 단어 집합의 그것들을 2차원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꾼다. 자, 워드 투백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 학습 뭐라고 했어요? 그 원한 인코딩으로 부여된 숫자, 그 단어에 부여된 숫자, 그 단어 집합의 그것들을 2차원으로 바꾸는 과정. 그 방법 중 하나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이것도 역시 무슨 말이냐. 앞뒤에 단어를 제시를 하면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자, 지금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다음 예시 문장에서 뭐예요? 매칭. 예시 문장 나오면 앞 원리, 앞 이론의 내용과 매칭시키기로 했어요. 어떻게 매칭시켜야 돼? 뭐랑 매칭시켜야 돼?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출력하는 것. 이게 결국 그 단어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그러면은 앞뒤의 단어라고 하는 거 오늘과 정말이 되는 거고요. 오늘과 정말이라는 단어 사이에 들어갈 날씨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경우 그걸 지금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오늘에 해당하는 1000과 정말에 해당하는 0010의 각 성분을 적절히 계산하여 H1, H2, H1, H2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네. 이거 가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쵸? 자, 가. 뭐 물어봤었어? 가. 문제에서 가에 대해서 뭘 물어봤었어? 목적 물어봤었죠. 지금 H1, H2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가라고 하는 원 기호가 담겨 있어요. 학습하는 것.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건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읽고 있었죠? 맥락을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 앞뒤의 단어를 제시하면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와중에 내용의 가운데에 가라고 하는 원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 출력하기 위해서 이거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방향을 잡고 읽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읽고 나가야 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지금 읽고 있는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안 돼요. 그죠? 계속해서 그 이해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평소에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해놔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발휘돼. 자, 이때 H1, H2 만들어낸 그것은 날씨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뭐야? 목적. 맞아?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이라고. 그럼 날씨를 예측한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 날씨를 예측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야?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거잖아. 왜?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갈 뭘 예측하는 것? 날씨를 예측하는 것. 날씨를 출력하는 것. 그 사이에 들어갈 날씨를 출력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H1, H2 저걸 만든 건 저 날씨라고 하는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적절한 계산을 통해서. 맞아. 주변 단어들을 참고하여. 주변 단어 뭐예요? 오늘과 정말. 참고하여 만든 중간 계산 결과. 그리고 H1, H2의 각 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날씨에 해당하는 0100이 출력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이 날씨에 해당하는 이것을 출력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과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0100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 그 조정의 과정을 계속해서 결국 저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걸 출력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이러한 과정을 단어집합의 모든 단어들에 대해 수행하면 각각의 단어를 2차원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해당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데 어떻게 어떤 원리에 따라서 계산해서 저걸 출력한다는 건데 근데 그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적절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적절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맞아? 그냥 적절한 계산으로 그래서 퉁쳤어. 그럼 적절한 계산으로 우리도 퉁쳐야 될 거 아니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 계산의 중간 과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고 무엇을 위한 거다. 결국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적절한 계산이라고 하는 건 그 중간 수단으로서 여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해나가는 과정,
뭘 위한 과정, 결과가 뭐가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두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갈 값을 출력하는 것, 둘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를 출력하는 것, 그 원리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것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계산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몰라. 안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는 적절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수단이 된다. 사이에 들어가는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두 개가 제시된 주어진 두 개의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날씨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적절한 계산들을 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계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단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과정은 이거 비추쳐져 있죠.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진 단어를 맞추는 방법이다. 또 다른 과정이라고 나왔어.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라고 나왔어. 그럼 앞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은 방법이라는 거야? 다른 방법이라는 거야?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야?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H1, H2 그것을 통해서 뭐 적절한 계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도출하는 거였어? 날씨를 도출하는 거였는데 그 날씨를 도출하고 날씨를 출력하는 건 결국 뭘 출력하는 거였어? 두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출력하는 거였어. 맞아? 그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다르지 않아요? 두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출력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맞아? 그 단어의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것.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는 것과 차이 있는 거 알겠어요? 하나의 단어가 주어졌어요. 이 앞에 뭐가 오느냐 혹은 뒤에 뭐가 오느냐 그 이어지는 단어를 맞추는 방법이 지금 해당 문단에서 소개가 첫 번째 문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A는 대문자 A는 문제화된 거죠. 즉 재진술이네. 어떤 단어가 제시가 되면 얘 말하는 거겠지? 그림에서 이웃한 얘와 이웃한 앞이나 뒤에 이웃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웃한 거니까 옆에 있는 거니까. 이때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의 범위, 어떠한 단어가 온다, 어떠한 범위의 단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 자 이게 날씨예요. 주어진 하나의 단어 주어진 건 뭐예요? 날씨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 날씨의 앞, 뒤에 이웃한 단어를 지금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출하도록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거예요. 범위를 지금 어떻게 정한대? 임의로 정한대. 1로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과 정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웃한 단어의 개수 오늘 아까 날씨라고 하는 건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있던 애였죠. 얘를 출력하는 게 첫 번째 지금 방식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있잖아. 그 적절한 계산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사이에 끼인 날씨라고 하는 게 주어졌을 때 범위가 1로 정해져 있다면 1로 정했다면 그 앞에 오는 하나의 단어 오늘 그 뒤에 오는 하나의 단어 정말이라고 하는 그것을 출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니? 만약에 2로 정한다면 뭘? 이어질 단어의 범위를 2로 정한다면 오늘 정말 좋다가 된다. 왜? 이 날씨 앞에 두 개 오늘밖에 없어요. 뒤에는 정말 좋다까지 있어요. 이것까지 두 개, 이것까지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단어의 개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돼? 예를 들어, 자 예시 또 들어주네.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하고 날씨에 해당하는 0, 1, 0, 0이 이제 제시가 돼. 하나의 단어가 제시가 된다고 했어. 근데 그냥 날씨 이렇게 제시되면 안 되죠.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날씨에 해당하는 저 4차원의 값을 제시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0100의 각 성분을 역시 또 적절히 계산 이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퉁치고 있어. 그쵸? 근데 지금 우리 뭐 읽고 있다고? 하나의 단어가 제시되면 그 단어와 이웃한, 이어진 단어들을 지금 출력하는 그 학습의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0100이 제시가 되면, 날씨에 해당하는 0100이 제시가 되면 그 범위를 어떤 숫자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개수가, 출력되는 개수가 달라질 텐데 어쨌든 지금 적절히 계산을 해서 역시 H1, H2를 만들어내고 이것의 각 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하나 봐. 오늘과 정말이 나올 확률이, 출력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날씨라고 하는 해당 단어의 집합에서는 날씨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관계성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되어 있고 뒤에는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되어 있어. 날씨를 제시했을 때 출력값으로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과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되도록 단어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단어가 출력되는 것. 기본적으로 지금 인베딩의 범위 내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인베딩 어떻게 소개됐었어? 무엇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나왔었어. 원핫 인코딩의 방식을, 그 단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왔었어. 그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단어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단어들 간의 어떤 유사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잖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베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앞뒤에 관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출력되는 것, 또는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앞뒤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날씨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는 것, 이 단어들이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아니면은 서로 관계가 되어서, 연관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연관되어서 움직이고 있잖아.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큰 범위 내에서 인베딩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 두 개가 제시되었을 때 얘를 도출해내는 것, 얘가 제시되었을 때 이 두 개를 도출해내는 것, 그 두 개로서 지금 앞문단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문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에서, 그러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문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과정. 앞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오늘과 정말 사이에는 날씨라고 하는 것이 끼어서 오늘 정말, 오늘 날씨 정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얘가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 자 어떻게 표현된 단어들이에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단어들. 처음에 표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단어가 2차원의 좌표평면 위의 점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좌표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날 것이다. 뭔가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같이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유사성이 높으니까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점과 점 사이에 그 단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좌표평면상에 아무래도 가깝게 위치하게 되겠지. 유사성이 있으니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즉 재진술,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점들이 가까우면, 자 점들이 가깝다, 가깝게 나타난다, 단어들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해요. 연기 잘하셨죠? 네? 연기 잘하셨죠? 네, 아까 점심에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모른 척했어요. 네. 그래서 점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 관계가 깊은 것, 그 단어들 사이에, 그렇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결국 이 좌표평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들 간의 거리 역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유클리드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한 것이다. 지금 이 두 점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좌표평면에서 점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 단어를 의미하죠. 그렇죠? 단어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한 값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가까워. 어떻다는 거야?
좌표평면 사이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이고 좌표평면 상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건 그 두 개의 단어가 어떤 관계라는 거야? 유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거리를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과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두 점을 각각 원점과 연결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0도면 플러스 1, 90도로 직각을 이루면 0, 180도로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의 값으로 나타낸다. 그럼 결국 이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게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의 값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뭘 보여준다는 거야? 두 점 사이에 두 점과 원점, 즉 0,0이 어떠한 지금 관계로서 그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예시. 예를 들어서 점과 점, 두 점이 원점과 지금 직각, 90도로 직각을 이루고 있으면 이 둘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건 몇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지. 관련이 유사성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두 점을 지금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0도씨야. 그러면 결국 점이 또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 어떻다는 거야? 지금 점과 점이 거의 겹쳐 있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지금 원점과 두 점이 이루는 각이 지금 0도씨잖아요. 이렇게 직선이면. 그러면은 굉장히 둘이 유사하다는 거니까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0도씨, 90도보다는 0도씨에 가깝게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원점과 굉장히 뭐 15도라고 하자. 15도. 그럼 0도씨에 가깝죠. 그럼 이 둘 사이에 지금 거리가 어때요? 배치가 어때? 가까이 있죠. 어떻다는 거야? 그나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점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 점과 원점과 또 다른 점 몇 도를 이루고 있어? 180도를 이루고 있지. 원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어떻다는 거야? 유사도가 거의 없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사인 유사도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범위 내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면 그나마 좀 유사하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이 범위에 있다면 거의 유사하지 않은 쪽으로 그 두 단어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 것과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는 두 개의 어떠한 기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두 단어의 유사성과 관계성이 어떠하느냐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척도가 되는 두 개가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유클리드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한 값이래. 그럼 유클리드 거리 졸라 멀어. 둘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 그 좌표평면 상에 가까이 있어야 유사하다고 했었잖아. 두 단어가 관계가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멀어. 그럼 뭐야? 관계성이,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원점과 그 점들 사이에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게 몇 도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둘의 관계를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는 그 코사인 유사도도 역시 단어 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0도씨라고 하는 것. 그럼 원점과 점 A와 점 B 이걸 연결하는 선이 0도씨를 이루고 있대. 각이 없대. 그러면 결국 점 A와 점 B라고 하는 것이 거의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거죠. 거의 동일한 단어라는 거지. 방금 설명과 이해돼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2차원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때 가깝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사한 단어라는 것이고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것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척도가 되는 두 가지가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요? 까지였네요. 문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임베딩은 원한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이거 다시 서치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의 내용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그 방향대로 읽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서치할 필요가 없는 선택 지문이죠. 서치할 선택 지문, 서치를 해야 되는 선택 지문의 개수를 줄이는 것, 시간 줄이는 방법이죠. 좌표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가 0이면 자 코사인 유사도를 제시해줬어요. 이거 각도가 몇 도라는 거야? 90도라는 거, 직각이라는 거죠. 유클리드 거리는 0이다 라고 나왔어.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 건 뭐였어? 두 점 사이의 거리였어. 아니 이거 방금 그림만 하더라도 두 점이 이렇게 90도를 이루고 있어. 원점과 맞아? 유클리드 거리라는 건 뭐였어? 두 점 사이의 거리였어. 0이에요? 아니죠. 유클리드 거리가 0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될까? 아예 일치, 아예 동일한 좌표평면에서 동일한 점에 찍혀 있어야 돼. x, y가. 그렇죠? 둘 사이에 거리가 없다는 거니까, 둘 사이에 길이가 없다는 거니까. 그럼 완전 거의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코사인 유사도가 0이라고 하는 것, 이거 0도씨가 아니에요. 그렇죠? 0도라고 하는 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원점이에요. A 여기 있어. B 여기 있어. 어때요? 이거 각도 몇 도야? 0도죠.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는 관련성이 유사성이 어때요?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완전히 동일한 단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이 사이에 뭐 존재해? 유클리드 거리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원한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하는 워드 투백. 그쵸? 활용했었죠. 0, 1, 0, 0 이런 것들. 인베딩의 방법 중 하나로서 제시가 됐었고 워드 투백에서 오늘과 내일 정말을 적절히 계산해 만든 H1, H2 중간 계산 결과에 해당한다. 그쵸? 이걸 계속해서 뭐 조정을 하고 뭐 결국 그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뭐 조정을 한다. 뭐 이런 표현 사용됐었고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좌표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나면 이거 유클리드 거리가 가깝다는 거지. 유사한 의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애초에 좌표평면에 거의 유사한 부분에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는 거니까 기억니은 결국 원핫 인코딩과 인베딩이었어요. 기억은 0과 1만을 사용하여 단어를 표현한다. 둘의 차이점으로 제시됐었지. 인베딩, 니은 인베딩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었어? 0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를 사용할 수 있다.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으로서 기억에 해당하는 정보 적절하죠. 니은은 단어를 표현하는데 방금 이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 범주에 있는 반대되는 둘의 차이점, 대조 그렇게 읽었던 둘의 차이점 파악하면서 읽었을 때 파악할 수 있었던 정보였고 3번 니은은 차원을 높여 기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니은이 기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고 소개가 됐던 애는 분명해요. 근데 단어 집합의 크기가 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의 크기가 커지는 기억과 달리 니은은 오로지 그것들을 다 그 계산 적절한 계산을 통해서 다 뭘로 만들었어? 2차원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니은은 차원을 높인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에는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단어 집합으로 만드는 방법이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단어 집합에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5번 기억과 니은은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1문단에서 잡았었던 내용. 그죠? 그리고 기억이 그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소개됐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방식의 니은은 첫 번째 방식을 개선한 건데 기본적으로 인베딩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범주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읽어나가야 된다고 해서 원핫 인코딩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건 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선택 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의 목적하게 했나? 안 했어요? 시험 뭐 안 했는데 왜 안 넘었지? 자, 가라고 하는 건 결국 H1, H2로 이렇게 적절히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나왔었지? 중간에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두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앞뒤에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도록 하는 거였지. 그렇죠? 워드 투백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그 원핫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결국 뭐야? 둘 사이에 들어갈 단어를
예측하는 것. 이 단어가 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하나가 제시가 되었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도출해내는 것, 출력하도록 하는 것. 왜? 뭐가 되어 있다는 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이 있는 내용 3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뭐에 해당하는 선택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원핫 인코딩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들. 아니 뭐 이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은 원한 인코딩의 장점이었고 독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원한 인코딩의 속성이었고 그에 따라서 그런 단점이 나왔던 것이고 색인값으로 부여한 1과 나머지에 부여한 0을 구별한다는 것 이걸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다 원한 인코딩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 대문자 A를 사용하여 학습한 이거 지문에서 밑줄쳐져 있던 부분 다음과 같이 대상 텍스트로 단어 집합을 만들고 이웃 단어의 범위는 한 문장 내로 한정한다고 가정하자 라고 해서 이 각각의 문장 내의 정보를 가지고 이웃 단어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 문장에 쓰이지 않는 다른 단어까지 그렇게 확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1번부터 보자. 오늘 기분 매우 나쁘다 라는 문장을 대상 텍스트에 추가하여도 단어 집합은 달라지지 않겠군. 왜? 오늘, 기분, 매우, 나쁘다. 이거 이미 단어 집합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니까. 2번 단어 집합의 크기가 7. 단어 집합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이므로 1, 0, 0, 0, 0, 0, 0, 1, 0, 0, 0, 0과 같은 7차원, 7차원의 숫자를 부여할 수 있겠군. 그죠? 그리고 대문자 A는 뭐였어요? 대문자 A가 뭐였어?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방법이라고 지금 단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인베딩도 기본적으로 원하드 인코딩의 그 단어를 그렇게 숫자로 변환하는 그 7차원의 숫자, 뭐 4차원의 숫자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에 기반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였었으니까 4번부터 볼게. 조타의 H1, H2는 H1과 H2의 계산을 통해 이웃한 단어의 원핫 인코딩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조정되겠군. 이거 왜 맞아요? 지금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방법이 대문자 A였고 하나의 단어가 지금 좋다라고 제시가 됐었고요. 그렇죠?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이웃하에 있는 그 단어의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계속된다 라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한다 라고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0100의 각 성분 그러니까 27쪽 위에 상단의 맨 위에 0100의 각 성분을 적절히 계산하여 H1, H2를 만들고 그 H1, H2의 각 성분 결국 H1, H2 말하는 거지.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오늘과 정말 즉 날씨와 연관되어 있는 인접한, 이웃한 오늘과 정말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한다. 4번 선택 지문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4번 선택 지문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해당 부분을 5번 날씨에 이어지는 단어를 고려할 때 좌표 평면 위에서 정말과 매우의 거리는 정말과 나쁘다의 거리보다 가깝게 나타나겠군. 왜요? 정말과 매물 거래에서 하나하고 정말과 지금 날씨에 이어지는 단어를 고려한다고 했어. 날씨와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날씨와 매우 연결되어 있어. 그럼 결국은 날씨를 중심으로 정말과 매우가 가까이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정말과 나쁘다라고 하는 거 정말과 나쁘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장에 쓰이거나 무엇을 매개로 해서 이 정말이라고 하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과 나쁘다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5번 선택 지문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3번이 답인데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고려한다면 오늘의 이웃한 단어는 기분, 날씨, 정말, 매우, 좋다, 나쁘다가 될 수 있겠군. 아니 오늘의 이웃한 단어는 뭐밖에 없어? 기분이랑 날씨밖에 없다 아이가? 그렇죠. 범위가 1일 때 정말 좋다, 매우 나쁘다는 이거 범위가 더 늘어나야 날씨와 관련지어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그 지문에서 난 개인적으로 출력될이라고 바꿨었어요. 그 나오를. 그래서 그 출력이라고 하는 건 2번 선택 지문 사진이 잘 출력된다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난 2번 선택 지문을 골랐습니다. 맞아요? 좀만 쉬었다가
다음 질문 할게요.